자, 오늘은 우리 황새결송이라고 하는 소설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송사 소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판과 관련된 소설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물관계도요, 외화와 내화로 좀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외화부터 볼게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은 일단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불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자는요, 자기가 돈이 많고 부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친척 중에 한 명이 이 부자의 덕을 많이 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어떤 욕심을 부리냐면요, 부자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가 가진 재산 반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반 달라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다 못한 이웃들이 이 부자에게 이 송사를 걸어라, 재판해라 라고 부자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가 형조 관원에게 송사를 제기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부자는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안 도와준 것도 아니었고 아주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친척은요, 이 사람은요, 형조 관원을 찾아가서 뇌물을 줘요. 뇌물을 주고, 그리고 결국 형조 관원은 이 친척의 편을 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형조 관원도요, 마찬가지 세모예요. 세모.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부패한 관리를 의미할 겁니다. 자, 이 부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억울하니 이야기 하나만 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내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화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거냐면 새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자랑 대응되는 이 새들은 뻐꾹새와 그리고 꾀꼬리입니다. 뻐꾹새와 꾀꼬리가 부자와 대응이 될 거예요. 억울한 존재들이에요. 자, 그리고 친척과 대응되는 인물은 바로 따오기라고 하는 새예요. 따오기라는 새입니다. 자, 여기 내화에서는요, 이 새들끼리 소리 대결을 펼칠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소리가 더 듣기 좋은가 이런 대결을 펼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뻐꾹새와 꾀꼬리가 송사를 제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찾아갈 거냐면 바로 황새를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황새결송인 겁니다. 자, 황새를 찾아가는데 이 따오기라고 하는 새가 황새가 좋아하는 곤충들이며 뭐며 막 다 잡아가지고 뇌물로 갖다 바쳐요. 그래서 황새가 따오기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이야기가 닮았죠, 그쵸? 그래서 황새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부정한 부패한 관리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물은 이 정도예요. 우리 내용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황새결송 해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풍자한 소설이고, 그리고 액자 구조를 띄고 있다. 우리 이거는 인물관계도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조선 후기에 부정적인 사회상, 특히 비리로 얽힌 송사 때문에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부패상을 풍자한 소설이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가서 이제 내용을 좀 봅시다. 자, 앞부분에는 부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부자한테 골칫거리는 바로 친척.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친척이 재산의 반을 떼어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르니까 마을 사람들은 보다 못해서 소송을 걸라고 권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2번 부분을 볼게요. 자, 우리 여기 부분 밑줄 그어보도록 할게요. 제2왕 그르지 아니하게 한 일을 전혀 믿고
아무 사람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부자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기가 이길 거라고 확신한 겁니다.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던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부자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절통한 심사를 견디지 못해서 그놈이 누구냐면 바로 그 친척. 속히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지라. 그놈이 비록 놀기만 즐겨서 허랑무도하여. 자, 허랑무도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허황되고 그 다음에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허황되고 도리를 지키지 않고 주유사방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한다.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허황되고 도리 지키지 않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그치만 문견은 넓어요. 왜냐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으니까 보고 듣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문견은 넓고 그리고 거기다가 시속물정. 시속은 우리 요거 세상 물정을 잘 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 물정을 아는지라.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부자와 친척의 다른 점이죠. 부자는 세상 물정을 모르지만 이 친척은 세상 물정을 잘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3번 해볼게요. 이때 송사에 올라와서 일변 친구도 찾으면서.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았다는 게 친척이에요, 친척이. 그래서 이 친척이 이 송사랑 관련된 친구가 있나 해가지고 친구도 찾아보고 형조의 청길도 뚫고, 청길이라고 하는 거는 청탁할 길입니다. 이 청탁할 길을 뚫어서 당상이며 낭창이며 우리 여기부터 밑줄 그을게요. 자, 당상, 낭청, 서리, 사령 이거 다 이 소송이랑 관련된 관리들이에요. 그 관리들 모두에게 뇌물을 준 겁니다. 자, 자고로 송사는 눈치 있게 잘 놀면 이기지 못할 송사도 아무 탈 없이 득승한다, 이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에서 당대 사회상이 드러납니다. 당대 사회상. 자, 우리 이 소설이 사회상에 대해서 풍자하는 거였잖아요. 부패한 사회상. 그러면 그 부패한 사회상이 어떤 건지 바로 여기 드러나죠. 그래서 당시에 송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뇌물로 이루어졌다. 자, 이는 이른바 녹피의 가로 알자를 씀이라. 그래서 우리 요거는 여러분 뜻 뒤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뜻을 봐보면 자, 여기 사람이 일정한 주견 없이 남의 말에 쫓아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러면 뇌물 주는 사람의 말을 쫓아서 그 사람을 이기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자, 아무거나 좌긴날을 당하여 당상은 주자하고 낭청들은 동서로 열좌하고 서리 등은 텐마루에서 거행할세. 그래서 지금 송산날이 된 거예요. 송산날이 되니까 그 관리들이 앉아있기도 하고 옆에 서있기도 하고 엄숙한 분위기다라는 걸 드러내죠. 자, 사령에게 분부해서 양축을 불러들이라 하고 계하에, 계하는 여러분 계단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꿇어 앉혔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들으라. 부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부자 너는 너같이 무지한 놈이 어디 있으리요. 제 자수성가를 하여도 빈족을 살리면서, 빈족은 이거 가난한 친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 주변에 친척들이 가난한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들도 살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물며 너는 조업을 가지고, 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상조자예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하면서도 치부한다는 건 여러분 돈을 모아서 만석군이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해서 돈을 모아서 부자에 되었는데 좋기 흉년에 이른 백성을 진휼도 하거늘 도와주기도 하거늘. 다른 사람들은 구해주면서 너의 지친 가까운 친척이죠, 친척. 너의 친척은 구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송사라하여서 물리치려 하니 너같이 무례한 놈이 어딨냐. 어디 자손은 잘 먹고 그러면 너네 자손은 잘 먹고 이 친척네 자손은 굶어 죽게 되었으니 너의 마음이 어찌 죄스럽지 아니하랴. 너의 소의를 헤아리면 소당 형추 정배할 것이로되. 우리 요것도 뜻 있죠. 10분 안서까지 보고 올게요. 자, 정강이 때리고 유배 보내고 이렇게 벌을 줄 것이 돼 10분 안서하겠다. 잠시 보류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쵸? 자, 잠시 보류해서 이어서 볼게요. 송사만 지우고 내치노니 너에게는 이런 상덕이 없는지라. 자, 이런 송사만 하고 너를 내칠 거다. 너한테 벌 주진 않을 거니까 너는 덕을 얻은 거지. 너는 개이득이지. 이런 뜻이에요. 저놈 달라는 대로, 자, 저놈 달라는 대로 나눠주고 친척 간에 서로 의를 상치 말라.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는 번지르르 이야기했어요. 너 친척도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친척 편을 든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관리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지금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친척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이거를 번지르르하게 꾸며내고 있는 겁니다, 말에. 자, 그러면 7번 부분을 볼게요. 부자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거늘 이제 송사를 지니 가장 절통하고 분하죠. 당연하죠. 그놈의 청으로 정작 무도한 놈은 착한 곳으로 돌아가고 나같이 어진 사람을 부도로 보내니 도덕을 안 지킨 사람처럼 하니 생각하니 효험이 있을까 하여 다시 꿇어앉으면서 고하려 한즉. 무슨 말이냐면 억울합니다. 저 억울합니다 라고 다시 말해볼까 라고 해서 다시 꿇어앉으려고 했지만 호령이 서리 같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등을 밀어내치려 하니까 부자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8번. 내 관전에서 크게 소리를 하여 전후사를 아뢰라 하면 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를 말하려고 하면 필경, 반드시 이런 뜻이죠. 반드시 관전 발악이라 하여 우리 요거는 여러분 춘향전에서도 이 단어 있었어요. 그쵸? 관리 앞에서 발악을 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죄명이에요. 죄명. 관리 앞에서 발악을 한다라고 해서 뒤얼거 잡고 조율을 할령이면 청 듣고 송사도 지우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청탁을 듣고 송사도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무슨 안을 못하면 내가 무슨 제안 같은 거나 말을 못한다 이 뜻이죠. 무지한 사령놈들이 만일 함부로 두드리면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내가 오히려 말했다가 얻어맞을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신 어혈이 된다. 이게 몸이 지금 다 피로 번질 것이다. 두려운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억울함을 말하고 싶어요. 억울함을 말하고 싶지만 그 앞에 있는 관리들과 그리고 처벌이 두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리 생각 저리 생각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저 송사를 지고 가는 건 근데 내가 이걸 지고 가는 거는 너무 분해. 애달픔이 가슴에 가득해요. 그래서 송간을 뚫어지게 치밀어 보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가 이야기 한마디를 꾸며내어서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만 한다면 무안이나 벨이라.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은 바로 내가 우리 그 이야기가 아까 인물관계도에서 얘기했던 그 황새랑 관련된 새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는 목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하려는 목적 뭐냐면 무안이나 벨이라 보겠다. 즉, 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저 사람들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기를 위해서 혹은 그 판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라고 하면 여러분 아니겠죠. 그쵸? 여기서 목적은 그냥 부끄럽게만 느끼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12번. 제가 천리에 올라와 송사는 졌지만 들음직한 이야기 한마디 있사오니 들으심을 원합니다. 들어주세요. 13번. 관원이 이 말을 듣고 우습게 여기지만 평소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한대요. 그쵸? 시골 이야기는 또 재밌는가 해서 듣고자 하지만 자, 다른 송사도 결단치 아니하고 저놈의 말을 들으면 남이 보아도 채모에 괴이한지라.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 듣고는 싶어요. 그치만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해서 넙죽 받아주면 이 송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송사도 있잖아요. 다른 송사 안 하고 저놈의 말에 그냥 넙죽 듣는다라고 하면 남들 보기에 체면이 깎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짓으로 꾸짖는 척 할 겁니다. 어떻게 꾸짖을 거냐면 14번. 네 본디 하양에 있어서 너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사체 경중을 모르는구나. 사체 경중 일의 중요함과 그리고 중요하지 않음. 너가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줄을 모르는구나. 어디 관전에서 이야기한단 말이 나오냐 하면서 꾸짖는 척을 하는 거예요. 척. 그쵸? 자, 그러면서 은근슬쩍 네 원이나 풀어줄 거니 무슨 말인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해서 부자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16번 부분부터가 바로 내화. 내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옛적에 꾀꼬리와 뻐꾹새와 따오기, 새 짐승이 서로 모여 앉아서 누구의 울음소리가 듣기 좋을까? 다투었대요. 자, 결단치 못하니까 꾀꼬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송사를 해보자. 자, 그중 한 짐승이 이르되 내 들으니 황새가 자, 그러면 이 황새가 바로 부패한 관리를 상징할 겁니다. 날짐승들 중에서는 키도 크고 부리도 길고 몸집이 어방져서 통량이 있으며 핏줄 범사를 곧게 한다 하기로 이르기를 황장군이라고 불리기도 한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범사를 곧게 한다. 판결을 되게 공정하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실제와는 다르게 평판이 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번 새 짐승이 옳다고 여겨서 그리로 완정함에 이제 정했어요. 그중 따오기라는 놈이. 자, 그러면 이 따오기가 여러분 우리 외화에서 친척이랑 같죠? 따오기란 짐승이 소리는 비록 참혹하나 소견은 밝은지라. 자, 소견은 밝은지라. 우리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바로 문견이 넓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친척? 그거랑 지금 대응되는 부분이죠. 자, 내 비록 큰 말은 하였으나 내 소리가 아주 초라하니 날더러 물어도 나밖에 질 놈이 없는지라. 자기도 자기 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21번 옛사람이 이르되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 뜻을 먼저 좀 적을게요.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이를 꾸미는 건 사람이지만 성사 여부는 하늘에 달렸다. 자, 그러면 내가 이길지 말지 하늘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를 꾸며볼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를 한번 꾸며봐야겠다. 청촉이나 하면 필연 좋으리라. 이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2번 부분 볼게요. 황새놈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황새놈이라고 했어요. 놈.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내화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외화의 관원들, 그 서리 사령들, 그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자기가 황새구나 라는 거를 알 거예요. 그쵸? 이 내화 이야기에서 자기랑 대응되는 인물이 바로 황새구나 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놈이라고 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납니다. 자, 황새놈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퍽 든든히 여겨 하는 말이, 자, 도시 상놈이란 것은, 자, 그러면 상놈, 우리 요 상놈은 바로 따오기예요. 따오기. 자, 미련이 약차해서, 자, 그래서 미련이 약차하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미련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청탁하러 간 부분이거든요. 청탁하러 가니까 황새놈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따오기 이놈은 미련해가지고 사체 경중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이거 아까 나왔던 단어죠. 그쵸? 일의 중요함과 중요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고 제 욕심만 생각해서 아무 일이라도 쉬운 줄 아는구나. 대저 송사에는 애증을 두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거 애증이잖아요. 이 애증을 두면 칭원도 있고, 칭원 여러분 뜻을 보면, 여러분 제가 안 적어놨네요. 우리 여기 이 칭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통함을 들어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통함을 들어서 말하다. 자, 그러면 이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애증을 두면 원통함을 들어 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비례허송하면, 자, 비례호송한다는 거는 법에 어긋나게 송사를 치르면 정체에 손상이 가니, 정체는 여러분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라에 손상이 되니.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관리로서 원래 송사에는 애증을 두면 안 된다. 누굴 더 좋아하고 누굴 더 싫어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법에 어긋나게 송사를 하면 이거는 나라의 손상이다. 나라한테 좋지 않은 거다. 이거 옳은 말이에요. 그쵸? 옳은 말이에요. 그치만 어찌 그런 도리를 알리요. 그러나 송사는, 자, 그러면 여기부터가 이 황새의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나 송사는 곡직을 불게 하고 꾸며대기에 있나니 이른바 이현령 비현령이라. 그러면 이현령 비현령, 우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그 다음에 코에 걸면 코걸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어떤 청탁을 했을 때 일이 돌아가는 게 어떻게 하면은 송사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잘 들어주면 그것도 어긋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네 일을 범연히 하여 주랴. 이걸 어떻게 그냥 눈 감아 주겠냐. 전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러분 평 그냥 들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누구지? 청탁을 하러 온 애가 바로 따오기잖아요. 그러면 따오기의 청탁을 그냥 바로 흔쾌히 그래 내가 너 이긴 걸로 해줄게 라고 해주기 좀 민망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도 관리니까. 그래서 그냥 옳은 말 한 번 하고, 그리고 송사는 그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그냥 내가 너 편 들어줄게, 한 번은 들어줄게 라고 은근히 지금 너의 편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흔쾌히 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자, 전에도 네가 내 덕도 많이 입었거니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오기가 전에도 청탁한 적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죠. 자, 이 일도 내 아무쪼록 힘을 써서 보려니와 만일 내가 네 소리를 이겨주면 필연 청을 받고 그릇 공사한다 하면, 자, 공사한다. 우리 공사한다는 거는 공적인 일입니다. 청탁을 받고 공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릇된 공적인 일을 한다 하면 아주 임장이 난처하게 되니 나는 이를 염려한다 라고 했더니 따오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분부가 이렇듯 하시니 상덕만, 위에서 내려주시는 덕만 믿고 가겠습니다. 황새가 성사하기 전에 세상사를 어찌 알겠느냐, 그냥 해줄지 말지는 모르지, 이런 식으로 약간 튕기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은 여러분 다 보았어요. 우리 뒤로 가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핵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일단 소송이랑 관련된 게 드러나서 송사소설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자, 그러면 이 송사소설은요, 여러분,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억형 송사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원형 송사소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해형 송사소설, 요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억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억울한 일을 드러내서 사회상을 풍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원한이나 한 같은 것들을 풀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화해형은요, 스스로가 타락을 깨닫고, 그리고 반성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면 화해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황새결송은요, 일단 부자의 억울함을 들어서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억형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해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수특 뒷부분, 수특에 나오지 않은 뒷부분에서 관리들이 이 부자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부끄러워 할 거거든요. 그러면 깨달은 거잖아요. 반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해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자, 구성은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특징 첫 번째예요. 조선사회의 부패 양상을 지금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화와 우화를 통해서 작품의 풍자성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 우화 소설이잖아요. 이 우화를 통해서 풍자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